영어 공부 작심삼일, 이건 여러분의 의지 탓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진짜 범인은 바로 결정피로. 그러면 결정피로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이 결정피로를 없애죠? 이 결정피로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구조,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셔야 되세요. 그럼 이 구조,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게임 자주 하시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려운 보스를 만나서 죽어도 저희는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세이브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영어도 이 세이브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3일만 쉬다가 돌아와도 이전에 했던 공부 내용은 다 까먹은 것 같고 왠지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 질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결정 피로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하지를 고민하는 순간 뇌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3일을 쉬었든 한 달을 쉬었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고민의 시간을 제로로 만들고 바로 즉시 시작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직 훈련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자책과도 같습니다. 종이책을 덮어버리면 그 책갈피를 찾아서 헤매야 하지만 전자책은 앱을 누르는 순간 내가 어제 마지막에 읽은 그 문장이 딱 하고 나타나죠. 제가 말하는 설계가 바로 이런 설계입니다. 단순히 공부 스케줄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의 인풋, 아웃풋, 피드백이 하나의 사슬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부할 내용을 찾는 시간을 없애고 공부할 상태를 즉각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설계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설계의 핵심은 여러분이 영어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절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몰입이 영어 습득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몰입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야 당신은 영국에서 15년 동안이나 살고 있으니 그 몰입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냐. 나는 한국에 있는데 이런 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몰입 환경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외국에 산다고 해서 이 몰입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던가요? 아닙니다. 30년을 넘게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이민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나를 강제로 몰입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없다면 해외 생활은 그저 생존일 뿐 훈련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의 영어 실력을 갖게 된 건 단순히 영국에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국이라는 환경 안에서도 저를 끊임없이 인풋, 아웃풋, 피드백이라는 레일 위에 저를 올려두고 이 몰입 시스템을 제가 스스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든 영국에 있든 남극에 있든 장소에 상관없이 몰입의 레일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몰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그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훈련을 전방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방위 훈련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의 인풋, 아웃풋, 피드백, 그 다음 교정, 이 모든 걸 하나의 사이클로 묶어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방위 훈련법은 제가 실제로 사용했었고 현재 저희 멘토십 회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몰입 시스템 방법으로 제가 오늘 그대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따라서 설계하셔서 훈련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본인의 레벨과 흥미에 맞는 책을 선정해 이미 정해둔 하루 분량을 읽으세요.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뇌와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 구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읽는 순간 입력은 곧바로 출력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읽은 내용은 반드시 내 생각을 거쳐 즉시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읽고 끝내면 훈련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아웃풋 확인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입력된 내용이 실제로 내 언어로 전환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쌓이는 기록과 데이터가 여러분의 영어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 시청도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소화하고 곧바로 요약 촬영으로 연결하세요. 중요한 건 공부의 양이 아니라 인풋이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 훈련입니다. 말로 꺼내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는 소리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아무 문장이나 붙잡고 연습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실제 상황이 그려지는 실생활 상황 대화문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그 상황에 감정과 리듬이 함께 실립니다. 단순히 따라 읽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한 문장 안에서 어디에 강세가 실리는지, 어디에 숨이 끊기는지, 어디가 약해지는지, 어디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 모든 리듬 요소를 직접 비교하며 내 소리를 정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는 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직접 찾고 분석하고 조합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밀 교정 단계가 빠지면 영어 리듬은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원어민이나 영어 전문가가 있다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점검받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읽고 보고 말하고 교정하고 다시 입력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 몰입 시스템은 매일 바로 고민 없이 이 전방위 훈련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방위 훈련 방법은 저희가 만든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말 보면 아시겠지만 언어 습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원칙들을 인풋, 아웃풋, 피드백, 교정이라는 그 하나의 사이클, 그 시스템에 저희가 묶어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이 방법은 정말 언어 습득을 원하신다면 누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국에 15년 동안 살고 있고 영국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제가 영국에 오래 살았고 영국에 살고 있고 영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의 제 영어 실력이 만들어진 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실패하고 나 왜 그래? 이거 촬영하다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마음 좀 가라앉고. 죽책바가지. 조금 마음을 가라앉고 왔습니다. 네. 그냥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그동안 저는 좀 영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게 좀 느껴졌나 봐요. 요즘 조금 그 보상받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했던 그걸 좀 보상받는 느낌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괜히 감정에 복박쳤나 봐요. 죄송해요. 아무튼 다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단순히 영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영국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된 건 정말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저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저에게 남편은 멘토이자 가드레일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요청했고 정말 같은 거를 막 한 3, 40번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짜증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도 똑같이 화냈어요. 알려줘야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런 세월을 지나서 남편이 정말 끊임없이 피드백을 줬고 저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정을 했고 또 가끔 제가 정신적으로 지칠 때 힘들 때 제가 이 시스템에서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칠 때 남편이 저를 그 레일 위에 다시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제가 종종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영어도 독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독하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을 독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라도 꼭 찾으셔야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편이 저를 독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독해서도, 제가 여러분보다 의지가 강해서도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저희 남편이라는 저의 멘토가 지금의 저의 영어 실력을 갖도록 뒷받침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독기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독하게 만들어줄 그 시스템과 사람을, 멘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쌓이지 않았던 건 여러분의 의지 탓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어라는 기차가 달릴 레일이 없었을 뿐이에요. 내가 언제든 멈춰도 다시 바로 돌아와서 바로 점프해서 달릴 수 있는 그 레일, 그 시스템을 먼저 설계해 보도록 해보세요. 저와 제 학생들이 증명해온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